감정 표현을 위한 애니메이션의 미장센 기법이라는 주제로 논문 작성을 한 고서연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정 표현을 위한 애니메이션의 미장센 기법이라는 논문을 쓴 고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논문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미장센 설명. 제 논문은 기본적으로 미장센에 대한 분석을 주로 했기 때문에 미장센에 대한 설명을 꽤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미장센의 차이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굳이 애니메이션의 미장센을 이제 분석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논문의 목적을 설명드린 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장센의 설명입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방금 보신 테크닉은 매우 번거롭고 꽤 고급 기술이 많이 들어간 테크닉입니다.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첫 번째, 포커스 체인지를 대지로 한 다음에 뒤로 쭉 빼면서 펜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 테크닉은요, 먼저 포커스 체인지를 할 때 이 렌즈의 포커스의 변화는 수동으로 합니다. 그럴 때 돼지로 굳이 포커스를 이동을 한 다음에 펜을 합니다. 이때 펜으로 옆을 볼 때 이제 이 돼지의 위치와 사람들의 위치가 맞아야지만 초점이 맞습니다. 사람들한테.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이 기법을 사용해서 돼지로 포커스 체인지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감독이 의도한 미장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독은 굳이 돼지를 갖다 놨고 미장센을 그 돼지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비유적 표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있던 수염이 있던 사람에서 돼지로 이동했을 때 수염이 있던 사람과 돼지를 대비해서 보여준 후 초점을 바꾸지 않은 뒤 쭉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돼지 다음으로요. 즉, 이 사람들은 돼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고 이제 꽤 부자들, 즉 이 사회의 중산층 혹은 더 위에 있는 계급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음 영상 틀어주시죠. 꽤 깁니다. 이 여성을 주목해주세요.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은 위에서 아래층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를 먹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여성으로 트랙 무브를 한 뒤 포커스 백그라운드를 날린 후 줌인을 한 뒤 여성을 클로즈업해서 여성도 눈물을 흘리면서 음식을 먹는 사진을 백그라운드 포커스를 날린 후 여성만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혹시 방금 전 의미를 제가 해석해 드렸는데 이전 영상에 이 영상의 의미를 혹시 말해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이 영상의 의미는 이제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막 서로가 이제 즐거운 눈빛으로 보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보면서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후 여성을 트랙 무브를 한 후 여성의 줌인을 하면서 보여주면서 여성의 심리 상태 그리고 그 전에 여성의 눈빛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뭔가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잠시 고민 뒤 이 군중 심리에 굴복하기로 합니다. 즉 이 감독은 이 영화에서 이 군중 심리의 무서움을 보여주려고 이 장면을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영화는 드니 빌레르의 다음층이라는 단편 영화입니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의 미장센과 스토리 해석을 하자면은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뭔가가. 이제 어린이들을 제외한 성인분들은 한번 봐주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즉 이제 미장센은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미장센은
이제 감독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이 장면은 이 애니는 리즈와 파랑새라는 애니입니다. 이제 이전 드니 빌레르의 작품과는 달리 꽤 긴 영화이기 때문에 미장센을 이용해서 어떠한 의도로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우 기본적인 이제 기술만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 캐릭터의 성격, 관계, 그 인물 간의 관계, 그리고 상황을 전달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때 이 학교로 들어가는 문을 보고 돌아섭니다. 그 후 정문을 바라보죠. 여기서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계단에 앉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관객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준 것이죠. 이후 캐릭터가 이제 행동하는 그 동작들을 보십시오. 딱 보아도 뭔가 습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캐릭터의 감정, 그러니까 성격을 묘사했습니다. 이후 누가 오네요. 지나칩니다. 기다리던 사람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 대사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후 누군가 걸어옵니다. 이제 여러 자연의 풍경을 인서트로 따주면서 시간이 꽤 오래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 빠르게 펜을 하면서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던 인물이 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끝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장센이란 걸 통해서 시각적 정보를 통해서 캐릭터와 인물과의 관계, 그리고 캐릭터의 설명, 그리고 무슨 상황인지까지 거의 완벽하게 설명해냈습니다. 만약 애니메이션의 이 상황, 그리고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대사로만 설명을 했다면은 그것은 애니메이션이 아닌 팟캐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 없이 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혹은 영화에서 미장센 없이 연출을 하겠다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말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미장센 차이입니다. 네. 밑에 영상을 먼저 틀어주시죠. 이거는 이제 멋진 세계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면은 실외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이제 실사 영화는 어쩔 수 없이 변칙적인 것들이 작용합니다. 즉, 이 실외에서 촬영을 한다면은 모든 것이 의도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자, 의도가 되지 않고 그저 가로등이나 어떤 기둥의 불빛이 이 빛을 가린 겁니다. 그리고 혹은 낙엽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 낙엽이 떨어진 거를 어떤 사람이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아, 주인공의 고독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굳이 인서트를 따서 넣지 않는 이상 그렇게 실사 영화에서의 이 실외 촬영에서 이 주변의 요소들은 그렇게 막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은 다릅니다. 애니메이션은 지금 여기서 대사를 치고 있죠. 지금 이 캐릭터가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나요? 방금 딱 깜짝 놀라는 장면, 뭔가 만났을 때, 기타 히어로를 만났을 때 그림자에서 얼굴이 나와서 얼굴이 밝게 빛납니다. 이 현재 플래시백을 해서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플래시백은 과거 회상 장면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후 다시 플래시 포워드를 해서 돌아오고,
이제 이 보치라는 주인공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딱 결심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렇게 다시 얼굴에 그림자를 없앱니다. 그리고 다시 약간 소극적이어질 때 다시 그림자를 안쪽에 집어넣어서 뭔가 어둡게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은 빛을 쓸 때 이 실사 영화처럼 막 바깥에 변칙적인 요소들이 작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직접 그려넣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의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고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의 모든 요소가 미장센이고 거의 모든 요소가 감독이 의도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분석할 거리가 많고 연출에 물리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 가능성이. 넘겨주시죠. 이제 제 논문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석한 것입니다. 총 애니메이션 700편을 제가 무작위로 최근 거부터 본 후 이제 양산형 애니가 얼마나 많은지 2010년 이전과 2010년 이후로 나눴습니다. 201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눈 이유는 양산형 애니메이션, 즉 소위 말해 이 세계 장르라는 애니메이션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2010년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총 이전 작품 350개, 이후 작품 350개를 분석했는데요. 이 양산형이라면 여러 가지 미장센 혹은 연출을 쓰지 않고 같은 연출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혹은 그냥 같은 포맷을 가지고 돌려 쓰는 그런 대충 만든 공장식으로 찍어낸 애니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전에는 42%가 양산형이었습니다. 근데 이후는 절반 이상 10개 중 7개가 양산형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애니메이션에서 연출에 물리적인 제한이 없어서 이렇게 무궁무진한데 가능성이 현대로 갈수록 점점 양산형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현대 애니를 좀 더 분석했습니다. 이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이거는 유명한 애니 하이큐 시즌 4입니다. 이제 하이큐의 시즌 4 장면입니다. 이때 이 쇼트는 두 개가 이어지는 쇼트인데요. 이 장면으로 이렇게 줌인을 하면서 대사를 치는 장면입니다. 이때 얼굴에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눈 이렇게 찡그리는 거 말고요. 이때 30초 이상을 이 한 쇼트로만 채웁니다. 대사와 이 얼굴 살짝 찌그러지고 줌인 하는 거로만요. 이 전에서 봤던 리즈와 파랑새와는 매우 대비가 되는 그런 연출입니다. 넘겨주시죠. 결론입니다. 현대 애니메이션의 비율을 보자면은 이제 양산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양산형이 늘어나는 것은 그저 볼만한 애니가 줄어든다라는 것이 아닌 대중들의 이 눈높이와 그리고 미래의 애니메이션 작가들의 눈높이 그리고 영향받을 애니메이션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전 작품, 예를 들어서 나루토와 귀멸의 칼날을 보자면은 귀멸의 칼날은 나루토라는 애니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은 작품이지만 이 애니메이션에 보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나루토에 비해 귀멸의 칼날의 연출은 매우 연출력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양산형 애니가 점점 많이 만들어진다면은 저는 이후에는 애니의 퀄리티가 점점 낮아져서 결국에는 이 애니 산업의 전반적인 이 연출력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내놓은 해결책은 대중들에게도 어느 정도 미장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식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에서 기본적인 미장센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기본적인 표현법으로 말보다는 이제 시각적 정보로 전달하는 요소를 많이 키운다면은 향후 애니메이션의 발전은 그나마 이제 이후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머리는 일부러 묶으신 건가요? 네. 네.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아가지고 서현이의 또 이런 모습도 처음 보는데 고서연 학생의 논문 발표를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은 지금
예를 드신 게 전부 다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일본 애니메이션 외에도 디즈니라든지 이런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굳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예를 드시는 좋아서 일단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3D 애니메이션입니다. 3D 그래픽을 이용해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이라서 생각보다 그 요소나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직접 그려 넣는 것보다는요. 직접 그려 넣지 않고 3D로 만들면요. 어쨌든 이 3D란 것은 물리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이 물리 엔진은 또 현실에 기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인 연출과 사실적인 것에 어느 정도 치중을 할 수밖에 없지만 2D 애니메이션은 그런 물리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2D 애니메이션을 분석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소연 학생의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